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표된 한화의 마지막 퍼즐. 2025년 12월 24일 한화 이글스가 2026 시즌 외국인 선수 영입의 마지막 조각을 마쳤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출신 우완 투수 우원 화이트입니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80만 달러를 더한 총액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4억 원 규모의 계약입니다. 화이트의 영입 소식이 전해지자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메이저리그 유망주 출신이라는 이력과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기대를 거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메이저리그에서의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균 자책점 12.86이라는 숫자는 많은 팬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화이트를 선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2025 시즌 KBO 리그에서 일어났던 두 명의 외국인 투수 이야기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폰세와 아이스의 기적, KBO에서 메이저리그로의 화려한 복귀. 2025 시즌 KBO 리그는 두 명의 외국인 투수가 만들어낸 드라마 같은 스토리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바로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입니다. 두 선수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KBO 리그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결국 다시 메이저리그 무대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KBO 리그는 이들에게 도피처가 아닌 재도약의 발판이었습니다. 화이트가 본 폰세와 와이스의 성공. 우원 화이트 역시 2025 시즌 폰세와 와이스의 활약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투수들이 KBO에서 성공하고 다시 메이저리그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강한 자극과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이트는 계약 발표 이후 소감을 통해 자신의 마음가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KBO 리그에서 뛰는 것은 나에게 매우 뜻깊은 도전이며 야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이번 한국행이 단순한 우회가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그는 새로운 기회를 준 한화 이글스 구단에 감사드린다. 최고의 팬으로 유명한 한화 이글스 팬들과 함께 멋진 시즌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한화와 함께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화이트는 분명 폰세와 와이스를 하나의 롤모델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KBO에서 성공하면 다시 메이저리그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이 바로 그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화이트의 프로필,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원 화이트는 1999년생으로 아직 젊고 강한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를 무기로 평가받아온 투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결과를 남기지 못했지만 환경과 역할이 바뀐다면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원입니다. 한화 이글스는 바로 그 가능성에 베팅했습니다. 과연 우원 화이트는 KBO 리그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또 하나의 기적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2026 시즌 한화 이글스와 우원 화이트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이트의 나이는 25세입니다. 그는 2018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전체 55번이라는 높은 순위로 텍사스 레인저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순번의 지명은 구단들이 해당 선수를 장차 메이저리그 주전 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로 평가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한화 구단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화이트는 신장 190cm의 장신의 하체 밸런스가 잘 잡힌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최고 시속 155km, 평균 시속 149km에 이르는 강력한 직구를 던지는 우완 투수입니다. 190cm의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속 150km 안팎의 강속구는 어느 리그에서든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화이트는 커터, 스위퍼,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좌우로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커맨드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상위권 유망주 출신이라는 평가답게 아직 20대 중반이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향후 발전 가능성 역시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화이트가 단순히 빠른 공 하나에 의존하는 원툴 투수가 아니라 구종과 제구를 두루 갖춘 종합적인 유형의 투수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25세라는 젊은 나이는 여전히 성장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이너리그 통산 기록을 살펴보면
98경기에 등판해 이 중 78경기를 선발로 나서 19승 24패, 392탈 3진, 평균 자책점 4.38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책점 4.38은 마이너리그 기준으로 결코 나쁜 수치가 아니며 392개의 탈삼진은 그의 분명한 삼진 능력을 입증하는 기록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의 악몽. 하지만 샘플 사이즈는 작다. 물론 화이트의 메이저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하며 꿈의 무대에 올랐지만 2경기 등판에 1패를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11.25를 남겼습니다. 2024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4.00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9이닝당 24점을 내줬다는 뜻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피칭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2025년에는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이적했지만 큰 반전은 없었습니다.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9.00을 기록하며 여전히 메이저리그 타선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은 8경기 1패, 평균 자책점 12.86. 이 숫자만 놓고 보면 화이트를 영입한 한화의 선택이 의문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샘플 사이즈입니다. 화이트의 메이저리그 경험은 고작 8경기에 불과합니다. 투수의 진짜 실력을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표본이죠. 몇 차례 좋지 않은 등판만으로도 평균 자책점은 급격히 치솟을 수 있고 데뷔 초 긴장감이나 운이 따르지 않았던 상황이 겹쳤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마이너리그에서 꾸준히 쌓아온 선발 경험과 이닝 소화 능력은 여전히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98경기를 던지며 쌓아온 기록이야말로 화이트의 실력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리그 평균 자책점 4.38, 그리고 392개의 탈삼진은 그가 여전히 경쟁력 있는 투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한화는 왜 메이저리그에서 고전했던 화이트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전략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젊은 나이와 성장 가능성입니다. 25세는 투수로서 한창 발전할 시기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의 실패가 곧 재능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고 부담을 덜어낸 상태에서 자신감을 되찾는다면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는 뛰어난 구위입니다. 평균 시속 149km에 이르는 직구는 KBO 리그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구속입니다. 여기에 커터, 스위퍼,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까지 갖추고 있다면 리그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메이저리그 최상위권 유망주 출신이라는 이력입니다.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은 미국 야구계가 그의 재능을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그 잠재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절한 환경만 갖춰진다면 다시 꽃을 피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넷째는 합리적인 계약 금액입니다. 총액 100만 달러, 약 14억 원은 외국인 투수 시장에서 중간 수준의 계약입니다. 만약 화이트가 KBO 리그에 빠르게 적응해 15승급 활약을 펼친다면 이는 매우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구단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계약은 아닙니다. 다섯째는 폰세와 와이스의 성공 사례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투수가 KBO 리그에서 재기에 성공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은 화이트에게도 충분히 비슷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56km 파이어볼러 에르난데스와의 원투 펀치. 화이트의 영입으로 한화는 외국인 선수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화이트는 율켈 에르난데스와 함께 한화 선발진의 확실한 원투 펀치를 이루게 됩니다. 에르난데스는 메이저리그 경력은 없지만 압도적인 구속을 앞세운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최고 시속 156km, 평균 시속 150km 이상에 이르는 패스트볼을 던지는 3쿼터 유형의 투수입니다. 시속 156km라는 구속은 KBO 리그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게다가 그의 공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타자 쪽으로 파고들며 아래로 떨어지는 싱커성 무브먼트를 동반합니다. 이런 공은 타자 입장에서 타이밍을 맞추고 정확히 배트에 맞추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화이트가 앞서 영입한 율켈 에르난데스와 함께 리그 정상급 구속과 다양한 장점을 갖춘 선발 원투펀치로 자리 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두 명의 강속구 투수가 한화 마운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2026 시즌을 향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에르난데스와 화이트, 두 투수 모두 시속 150km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강속구를 던진다는 점은 상대 타선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흐름 속에서 연속으로 강속구 투수를 상대해야 하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화 전체 마운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만 국가대표 왕청과 돌아온 페라자. 외국인 투수 2명에 더해 한화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투수진 구성을 완성했습니다. 바로 대만 국가대표 출신 자완 투수 왕청과 복귀한 요나단 페라자입니다. 왕청은 대만 야구를 대표하는 자완 투수로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자원입니다. 아시아 야구 특유의 섬세한 제구와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투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낯선 KBO 타자들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